처음에 이런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는 뭐 별 주저함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재벌 총수 되는 일도 아니고 어디 뭐 반장 이장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 4.15 부정선거가 우리 민족과 국가의 발전을 크게 가로막는 위기의 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지난 4.15 부정선거가 부정불법 선거였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필이면 저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이라는 소명의식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꽃길이 아닐 겁니다. 싸우는 길이죠.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를 시켜주셔도 필요하다면 제가 앞에 나서서 제가 할 일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저의 속마음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이렇게 하나가 돼서 싸우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다 모인 이상 우리가 지금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 정신을 잘 파악을 해서 그것을 이끌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한 차례 뭐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치고 그냥 뭐 역사의 한 획도 한 점도 찍지 못하는 그러한 움직임, 몸부림으로 그냥 지나가 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시대 정신은 지금은 보면 공정과 정의, 자유, 젊음 뭐 이런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야 합니다. 근데 그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아무런 제약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유를 억압하고 큰 정부로 독재로 가는 이 정부의 움직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떠밀려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 시대 정신을 한번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거를 우리가 지키도록 노력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과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뚜렷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4.15 부정선거, 부정불법선거의 진상규명과 척결입니다. 지난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그 아픔을 딛고 한 단계 성숙하는 그런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분수령이 됐습니다. 지금도 60여 년 지나오다가 다시 이 선거를 누가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큰일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면 우리가 그 힘을 모아서 앞으로 100년, 200년 더 발전할 수 있는, 한민족이 전 세계에 훌륭한 민족과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또 통일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정선거의 진상규명과 척결이지만 또 더 구체적인 방식은 3대 선거와 관련된 3대 공적이 있습니다. 공공의 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전선거, 전자개표, QR코드 사용입니다. 일단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로는 그 세 가지를 다음번부터는 없애는, 그래서 민주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닦아야 됩니다. 그 셋을 이룬다면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운동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회가 독재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옛날에 독재에 맞서 싸웠다는 민주 세력이 자기네들끼리 지금 독재의 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예, 지금 언론이 장악당했고 사법기관이 장악당했습니다. 우리 민주 세력이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끝없이 적폐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선거제도마저 불법 선거로 이렇게 장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대로 10년, 30년, 100년 동안
정권을 가져갈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독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싸우는 것, 모인 것은 독재를 막고 이 민주화를 계속 진행시키기 위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저는 성격 규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민주화 운동, 독재에 반대하는 위대한 세력들이십니다. 그리고 방법적인 면에서 저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우리 민주 세력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민주 세력 중에는 계속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민주화가 되고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시고 이런 것을 자신은 원하지 않는 사람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계속 이 불안정하고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지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게 사실과 맞지도 않고 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 가운데도 꼭 나오셔야 되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 나오지 못한 애국 단체 장들, 애국 단체들이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에 몇 분한테는 제가 전화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실 수 없다고 했는데 단일 대우, 이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으니 이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정의를 세우자. 이 단일 대우, 하나의 깃발 아래 우리가 다 모이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이에서 왈가왈부하면서 싸울 필요 없습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오늘 하태경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자꾸 얘기하면 그 사람 키워주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내일까지 뭐 사과를 안 하면은 뭐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 암적인 존재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 그러면 우리들끼리 싸우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 이 안에서는 적어도 일이 없도록 방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작은 감정이 또 쌓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두 해결해서 한 용광로 안에 녹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회의 방법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설자 위주의 지금 집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참가자들이 소외되는 느낌을 갖습니다. 참가자들이 멀리서 왔는데 계속 듣고 있다가 들어도 한두 번 들으면 똑같은 이야기 같고 그런 이야기만 계속 듣고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참신한 방법으로 그 사진 전시회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손상대 대표님께서 그 1인 시위로 인간 띠입기 그런 것 띠있고 그러나 이제 도움은 필요하겠죠. 구호가 적힌 패널이 있어야 될 거고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간 띠기가 되어야 되는지 다음에 복장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역별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지역이 맞자 해서 이 길거리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인간 띠기 행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깊은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에게서도 적에게서도 배울 건 배워야 합니다. 지난 촛불혁명이라고 이른바 촛불 혁명할 때 그 주동 세력들은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나오면 봐서 즐길 것이 많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 보고 놀러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부정선거를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거 요즘에 이른바 우한 갤러리에 우웅들 그 영상 만들어내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하게 멋지게 만들어내는지 그런 아이디어를 빌려서 우리가 시위나 집회 문화도 크게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태극기 4년 동안의 태극기 집회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거는 우리들 마음속에 다 있고 하지만 아쉬운 점이 뭐였냐 하면 언론의 철저한 외면 속에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 좌파가 요만큼 한 움큼 모여서 하면은 주류 언론에 나고
그 수십, 수백, 수천 배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행진을 하는데도 그 한 줄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왜 안 내주냐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나 해주나 안 내주나 너희들 뭐 관계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옳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주류 사회에 연결이 되도록 하는 노력도, 주류 언론에 노출이 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훌륭한 인재들 많고 다음에 주류 언론에서 오신 분들 있습니다. 존경스러운 언론인들 출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투쟁입니다. 투쟁을 통해서 주류 언론에 노출이 되도록 그것도 우리가 전술 전략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언론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특정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주요 언론의 도움이 없고 그들의 철저한 외면을 당한다면 그들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우리들이 성공을 거둘 확률은 그만큼 작아집니다. 그러나 요즘에 좋아진 것은 특히 뭐 다 나와 계시지만은 이 언론의 주류가 옛날에 신문에서 방송으로 갔다가 방송에서 지금 이 유튜브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참 다양한 일인 것 같고 여기 우리 전사로 싸우시는 여러 유튜버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제2를 아까 하셨는데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 나이가 58인 걸 알고 59부터 나서지 말라는데 예, 이쪽 좌파들은 원탁회의가 있죠. 대통령도 결정하기 힘든 위기라고 생각하면 그분들 계시는 원로들을 원탁회의에 부릅니다. 불러서 거기서 중요한 일들은 다 결정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여러분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는 젊고 참신한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서 이야기하게 하고 뒤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를 이어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인물들도 개발하고 발굴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기 앉아 계신 박주영 변호사 또 김수진 대표님 이런 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일당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분들이 소외되는 게 아닙니다. 큰 자양분으로 뒤에서 그런 사람들을 시켜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그 준비위원회 명단은 그 주신 것을 제가 받고 몇 분은 혹시 제가 추가할 수 있으면 더 추가하는 걸로 해서 창립 준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뭉칩시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감동적인 말씀 중에서 하나 꼭 대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파의 부족한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뭉쳤다가 뭔가 의견이 틀리면은 분열이 되는 거죠. 이게 악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이번에 이 조직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토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소통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꼭 좀 건의하고 싶은 거고요.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을수록 그런 주위의 비판이라든가 새로운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주변에서 막아버려요. 보니까 민 의원님이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핵심 멤버들이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소통이 안 되니까 내라는 게 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의식이 있고 역량이 있는 분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직이 있으면 조직 내의 불협화음은 좌나 우를 가릴 것 없이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우리만 그렇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 이 자체가 뭐 꼭 옳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소통이겠죠. 소통. 오해가 있으면은 분란이 일어나는 거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속마음을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둘만 갖다 놓고 하면 서로의 이야기가 틀리고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국민과 시청자들과 사건의 현장과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는 대통령과 국민으로 이제 기자라는 이제 집단이 하나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국민께 가니까요. 그 가교 역할을 하는데 노력하고 충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일정 정도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중간 소통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무슨 뭐 상임 대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과 국민을 이어주는, 또 지금 있는 4.15 부정선거와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다음에 작은 오해들은 큰 기치 아래서 해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원칙을 여기 계시는 구성원들 모든 분들께서 동감을 하고 같이 가져가 주신다면은 작은 갈등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통합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다음 질문자. 나라시키 공연업. 네, 나라시키 고결합의 공동대표를 처음 맡게 된 부경대 이용종 교수입니다.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오늘 모인 것이 부정선거, 불법선거를 진상규명하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선거는 무효화하는 거. 이것이 큰 이슈인데 지금 윤미향 이슈도 있고 울산 함영선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놔두고 이것만 해야 되는지 그걸 같이 해야 되는지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4.15 부정선거만 해도 할 일이 많습니다. 재판 투쟁이 있습니다. 예, 법정 투쟁을 벌여야 되죠. 법정 투쟁은 뭐 가만히 놔둬도 이거 뭐 재검표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재검표해서 자기네들이 치부가 드러난다는 생각을 하면은 온 힘을 다해서 막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황당하게도 단심제이기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재검표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전혀 우리들이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압박해야 합니다. 다음에 그들에게 압박을 주도록 미래통합당에게도 우리가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국민들이 차가운 반응을 보이면은 이건 가장 그들이 원하는 걸 겁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것, 예? 그냥 냉소적으로 지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중앙선관위의 시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쇼입니다.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쇼예요. 이게 뭔지 하고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대강 뜯어놓고, 그거 뜯을 필요도 없었어요. 우리가 뜯으라는 얘기 하지도 않았고, 이상한 데 뜯어놓고, 모두 뜯어서 보여주고, 뭐 질문하면 대답을 다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겁니다. 하지만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밖에서 투쟁해야 됩니다. 투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래서 이게 묻힐 수가 없구나, 그냥 묻어버릴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법정 투쟁에서도 승리를 하고 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되겠죠. 4.15 총선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나 뭐 우리가 윤미향은 뭐
정말로 나쁜 사람이고 38년 동안 착취당한 할머니들을 30년 동안 착취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단번에 7.18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다 막아주고 있고요. 그런 하나 뚝이 무너지면은 쓰나미처럼 몰려온다는 것 때문에 절대로 장례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에 우리가 한 번에 한 놈만 팼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걸 우리가 애써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기 구호도 외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 성명도 내고요. 우리가 인터뷰도 하고 다음에 선전 활동도 벌이고 그럴 수 있겠죠. 제일 목표는 4.15 부정선거의 진상규명과 척결이지만 다른 떠오르는 이 좌파 정부의 잘못된 점들을 우리가 간과하면서 지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부의 문제가 되겠죠. 예. 어려운 질문 하세요. 대한민국 공산화 반대 운동을 하고 있고요. 타임즈라고 해서 있는데 지금 현재 우익들의 상당히 애로사항이 뭘 하도 언론 아까 뒷분이 결국 언론은 맡긴다는 건데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 싸움 중이지 않습니까? 이 싸움의 지금 전환이 상대는 대한민국 공산화하겠다는 겁니다. 공산화하겠다. 그 공산화 방법이 4.15 부정선거에서부터 그다음 5.18 그다음 세월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은 공산화하겠다는 그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견이 우리가 전설을 봤으니까 이견이 다른 이견이 이룰 수 없습니다. 상대는 공산화하겠다는데 너와 나와 약간 개성이 틀린다 해서 우리가 이견 달리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조은동 변호사님이 최근에 책을 발표했는데 거기 보면은 유병헌이 살아있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헤쳐나갈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조직을 많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각각 조직을 하나씩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조직은 교육과 떼놓을 수 없습니다.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들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약한 게 그거죠. 우리들이 사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은 사상보다 더 무서운 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자살 폭탄하고 그러는 것도 다 사상이에요. 우리가 하라고 아무리 돈을 줘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 확신에서 일어나는 그 정치적 이념에 대한 동조성 이런 것은 사람들을 많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런 것에 대한 알기 쉬운 우리가 정말로 더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면에 대한 교육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눈높이에 지금 우리 자유우파에게 딱 맞는 자본주의의 교육서가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전성철 이사장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좀 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전성철 이사장님 그 책으로부터 우리가 이 자본주의, 자유, 보수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수라는 게 뭘 지킨다는 건데 뭘 지킨다는 것이냐? 그 자유를 지킨다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자유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우리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상적, 이념적으로도 꽉 차 있어야지 사람들로부터 공격이 들어왔을 때 맞서 싸울 수 있거든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음에 그 독재를 우리 이제 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 진영의 그 교육도 조직을 통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척결이 결국은 독재에 맞서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노력도 함께 진행되고 경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선 처음에는 잘 나옵니다. 우리 국민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국민들이 부정선거라는 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주 운운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조수아, 공병호, 미국의 미래인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많아졌고 지금 거리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젊은이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미했지만 지난주에는 거의 평소에 3배, 4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덧불처럼 번져나가면 그것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맺을 거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저는 예고시 SNS를 보다가 지금으로부터 여기 오기 1시간 반 전에 보고 급히 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민들의 합쳐지는 모습이 꼭 보고 싶었거든요. 거기에서 3년 동안 여러분 여기서 본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도 3년 넘게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들이 일어섰고 드디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민경욱 전 의원님은 우리가 보기 어렵게 전 의원님 할 거고 민경욱 의원께서는 그 수많은 300여 명의 여야를 떠나서 하여튼 300여 명의 국회의원 가운데서 가장 용기 있게 진실을 위해서 나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러한 시작이지만 이렇게 시작해서 부정선거 국민 투쟁본부가 탄생하게 된 것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지금 보면 우리가 하는 것이 3년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벌써 3년이 넘는 동안 그들은 그들의 길 우리 사회에서 잘 인식을 못하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인민혁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뺀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건 자유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인민민주주의가 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고 이 사유를 부정선거를 밝힌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그 옛날에 번성된 자유민주주의를 찾는 마지막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번 7월 개헌이 되고 공수제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요 이 나라 우리 지금보다 1000배, 1000배 어려운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로 뭉치고 국민들을 개망하고 주위 사람들 간절하게 호소해서라도 오늘 이 태동된 여기에서 힘을 발휘해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옳은 싸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국가에서 선거를 조직적으로 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전성철 이사장님 저서는 보수의 영혼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보수의 영혼. 여러분들은 그냥 잡으면은 한 2시간 만에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건데 그거 하나 읽으면은 이게 정리가 안 됐던 게 다 정리가 될 겁니다. 보수의 영혼. 그러시고 지금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이 우리에게는 기회인데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그래요. 이번에는 부정선거의 백화점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 허점을 남겼습니다. 남겼는데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실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실수가 많았다.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말은 또 뒤집으면 무슨 얘기냐? 다음번부터는 들키지 않겠습니다. 이겁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는 허점들이 드러나는 거고 다음에는 들키지 않게 더 세련되게 더 비밀스럽게 다음에 조금만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다음번에 있는 지방선거, 대선 이게 다
지금 이렇게 있는 기술이 총집합이 돼서 우리 민주적인 정말 보통선거, 비밀선거, 입선거가, 민주적인 선거가 앞으로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이 사명감을 갖고 이번 부정선거의 실태를 하나하나 잡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그 기회에 우리가 싸우기로 이렇게 힘을 뭉친 것은 또 여러분들의 그 소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역사가 여러분께 던져준 그 소명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펼쳐나가야 될 겁니다. 여러 지역에서 또 여러 직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계시죠. 여기 유튜버들은 널리 알려주시는 거고 우리 변호사들은 법정 투쟁을 위해서 모으고 있고요. 저희 김진홍 대표님 같은 분도 증거를 모으는데 애를 쓰고 그걸 사람들한테 알아듣게 설명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거리의 투사들도 필요하고요. 또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있으면서 이 모임을 끌어주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럴 겁니다. 그 역사적인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번 기회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그 마지막 그 기회다. 안 그러면 다 무너진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나서겠고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후보관으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학교의 김기평입니다. 임경욱 씨가 지금 이렇게 정치인인가 시민사회 운동가입니까? 뭐 저는 지금 정치인인 건 확실하죠. 지금 정당의 몸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구의 지역구 위원장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여기는 정치단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운동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드리느냐면요. 내년 4월에 재선이 있는데 민 의원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을 구실하기 위해서 공천을 주겠다 했을 때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박도천 개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인가 시민운동인가 분명히 이걸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 중앙본부라고 그랬어요. 이게 정부투쟁본부 이게 중앙이 됐는데 지방조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전국 지방조직 마스크 좀 벗고 가시죠. 얼굴에 눈 좀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지난주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젊은 친구들이 아주 그 사람들이 우리 후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20대 중반, 30대, 40대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무언가 이거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연설을 많이 하실 텐데 마이크를 조금 띄워주세요. 띄워주는데 이거는 아니 왜냐하면 시청자 안 해요. 이건 아니에요. 여기 여러 사람이 필요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에서 네네. 예, 지역 조직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준비위원회 이제 구성이 되면 그분들과 함께 논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지방의 지역의 조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전국적인 운동이 될 테니까요. 정치인이냐 사회운동가냐 저는 잠시 전까지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합니다만은 정치인을 혹시 다음번 선거에 나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고 좋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는 저의 당선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런 말씀을 드리죠.
뭐 여러 번 다른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못 들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제가 우리 지역에 저와 민주당 후보와 정의당 전 대표를 할 때 이정미 의원과 3명의 후보가 싸웠기 때문에 전국에서 굉장히 뜨거운 그 접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0번을 여론조사를 했어요. 다른 데는 인기 없는 데는 한 번도 안 하죠. 근데 여기 뭐 각 신문사, 방송사, 뭐 지역 언론사 뭐 해서 10번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10번 다 1등을 했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공천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랬죠? 그거 잘 아실 겁니다. 뭐 거기서 하도 자꾸 뒤집었다 해서 호떡이라고도 하고 붙였다 떨어졌다 해서 뭐 포스트잇이라고도 하고 얼렸다 놓았다 했다고 해서 황태라고도 하고 뭐 별별 얘기 다 있었는데 오뚜기라고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공천을 2번을 떨어졌었으니까 한 번 떨어뜨리고 공천 배제 컷오프하고 다시 돼서 경선에서 이겼는데 다음에는 공천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공천이 안 됐다면 선거에 나서지도 못했으니까 이 일을 하려고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또 10번을 이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날 출구조사에서도 제가 승리한 걸로 나와서 다들 좋아했습니다. 새벽에 뒤집혔어요. 만약에 이겼으면 제가 여기에 왜 있습니까? 아니 이겼는데 여기 왜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당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 제가 다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겼기 때문에 이 선거를 부정하면 자기 부정이 되니까 나서질 않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괜히 이러다가 나의 당선까지 뒤집히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웬만큼 이해하는 정도가 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대신 저는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라고. 그리고 떨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 지역만 사전선거에 관내 투표에서 100표, 관내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어요. 옆에 있는 정의룡 후보, 민주당 후보가 사전 관내 투표에서 100표, 사전 관내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어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둘이 어떻게 똑같아요. 그런데 이정미 후보 139, 3명이 똑같습니다. 3명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이 숫자를 놓고 뭐라고 그랬냐 하면 박성현 교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거는 나는 통계학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 세계에선 일어날 수 없다.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려서 이렇게 39씩 이렇게 오물락조물락 해가지고 이렇게 냈다 그러면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지 할 정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3명이 다 똑같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알게 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떨어져도 번개를 맞았어도 번개가 뭔지 모를 겁니다. 왜냐? 알아야지 뭘 이해를 하죠. 근데 저는 KBS의 특종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 통계와 확률을 갖고 장난을 치는 입찰 담합을 취재를 해서 제가 방송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취재예요. 그때도 정규 분포가 다 나오고 그랬었어요. 어느 한 41개의 일군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업체가 나머지 입찰 내역서를 전부 다 써서 입찰을 하게 된 그거를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 인터넷 뱅킹이라고 있는데 뭐 인터넷 뱅킹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뱅킹 이쪽으로 돈을 묻혔는데 이쪽으로 돈이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일이 어딨냐 했더니 이쪽으로 가는 게 이쪽으로 간대요. 아이고 그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랬더니 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 눈앞에서 보여줘라 했더니 정말 시연을 하는데 이쪽 돈 보낸 게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와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해서 그거를 취재를 했죠. 그때 알았습니다. 이 랜선, 이 컴퓨터 선은 해커들의 지배를 받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두 개를 합친 게 이번 첨단 디지털 범죄 아닙니까 이번에. 첨단 디지털 범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취재를 세게 했던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특종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잘못됐네 해서 저한테 딱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너 민경욱은 이번에 공천 받았다 떨어졌다 해서 간신히 받고 다음에 선거에서도 막 이겼다가 결국은 떨어지고 다음에 3명이 다 똑같은 비율로 너희 지역에 딱 떨어지고 다음에 너는 옛날에 그 기자 같은 거 다 해가지고 이걸 아니까 넌 딱 알아듣고 해서 이 일 해 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당선 무효 소송은 하지 않고 선거 무효 소송만 하자고 그랬어요. 저기 박주현 변호사 계시는데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 저는 제가 되고 안 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이 부정선거, 이 역사상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 이거를 밝혀야 되겠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 그 젊은이들에 맞는 우리가 활동을 하고 그들에게 사정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들 따라와가네. 제발 좀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 이거 이런 게 있는데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발 좀 나와주시고 뭐가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왜냐? 그들이 우리의 앞날을 끌어갈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훌륭한 분들, 젊은 분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키우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끌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나이가 뚝 떨어져가지고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뭐 40대 기술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분들이 뭐 70대, 80대 이렇게 막 가다가 계속 그 뒤에 후배들이 또 70대 뭐 이런 분들이 계속 연이어가고 그랬는데 그게 점점 늘어져가지고 좀 고령화가 됐다 그러면 어느 순간엔 뚝 떨어져가지고 그 30대, 40대 그분들을 우리가 모셔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모셔와야죠. 20대한테도 부탁하고 손을 벌리고 그분들을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 간담회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우리 애국가 제창하고 그리고 만세 전창하고